그 상태에서 제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바로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독일로 가출을 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대한항공 직원이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우울증도 있었고요. 학교도 지방대학교 다녔었고요. 게다가 이력서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영어 회화를 만나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자격증을 오픽과 OPI로 나눠서 취득을 하면서 자존감을 올리게 됐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이었냐면은, 친구가 저한테 그럴 의도로 한 말이 절대 아닌데 그걸 꼬아서 듣고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동안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사촌 형하고 사촌 누나가 영어 스타 강사거든요. 그 두 분을 보면서 나도 영어를 하게 되면은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와 중국어 공부 그리고 러시아어 공부를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엔 영어 중국어를 공부를 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영어 중국어 조금 하다가 바로 러시아어를 투입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100 달라졌어요. 첫 번째 달라졌던 거는 뭐냐면은, 친구들과 사람들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게 뭐냐면은, 저를 저 스스로 고립을 시켰어요. 이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약간 히키코모리가 돼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히키코모리가 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집중할 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막 사람들하고 놀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놀리는 와중에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쉽게 상처를 받고, 제가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두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나를 고립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고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울증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으로 머리를 24시간 100 돌렸다면, 그게 아닌 영어나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끊어버리는 게 이제 막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끊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게 생긴 거예요. 내가 집중할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 집중할 게 생기고 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난 이걸 잘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쟤 저렇대 쟤 저렇대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신경 안 쓰게끔 돼요. 이게 점점 변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모든 사람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어요. 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영어 공부, 영어 회화 공부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 집중을 계속하면서 제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오픽으로 IM2 그리고 IM1 이렇게 취득을 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바로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독일로 가출을 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대한항공 직원이 돼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지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루아침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눈 감고 다음날 아침에 뜨고 일어나서 제가 대한항공 유니폼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었고, 이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됐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외국어를 통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때의 그 기쁨은 정말 또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제 정말 가끔씩, 저는 어렸을 때는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었고요. 정말 가끔 제주도라든지 아니면은 김해공항 이런데 국내선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승무원들하고 그리고 지상직 직원분들을 딱 보면서, 나도 저런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걸 정말 그냥 한순간에 이룬 거예요. 정말 딱 한순간에. 사람이 이제 욕구가 총 5개로 나누는데요, 이거를 메슬로우 5대 욕구라고 해요. 맨 처음이 이제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고, 그리고 안전 욕구, 애정 소속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이에요. 가장 끝에 있어요. 이걸 아래서부터 채워나갈수록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저는 대한항공에 딱 들어가고 나서 일단 생리적 욕구 다 해결이 됐죠. 먹고 자고 네, 화장실 가는 거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안전 욕구, 거기서 돈을 받죠.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 다음이 소속 욕구까지 한 번에 뚫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이제 나도 좀 대기업이나 이런 데 입사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 어디 소속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대학생 때 한 번에 이걸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까지 딱 올라갔어요. 그 다음이 존경 욕구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이때부터 저는 정말 인정을 너무 많이 받고 싶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인정 욕구 중독이었어요. 정말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거 중독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Als ich am Frankfurter Flughafen bei Koreaner als Bodepersonal gearbeitet habe, habe ich kaum Deutsch gesprochen. Aber ich konnte Englisch, Chinesisch und Russisch sprechen. 제가 대한항공에서 일을 할 때 저는 독일어를 한마디도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해서 어느 정도 독일어로 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쉐, 그거를 저는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독일어를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입사를 했잖아요. 이 대한항공 입사하게 된 과정도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게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고 나니까 저 빼고 다 독일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독일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어느 정도 했냐면은 대한항공에 딱 들어가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첫날에 입사하고 나서 점심 먹고 그리고 와서 브리핑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브리핑이 어떤 거냐면은 오늘 비행기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에서 특이사항이 뭐가 있고, VIP 어떤 분이 오시고, 그리고 유모차 승객분은 어떤 분이 계시고, 특이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독일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한국 용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그걸 다 독일어로 하잖아요. 그때 저는 좀 엄청나게 큰 불안감을 느꼈었어요. 불안감을 느꼈는데, 어떤 불안감이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면 다 독일어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독일어를 못하는데 어쩌지?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3일차, 4일차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저도 모르는 저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은 한 5일차, 6일차가 됐던 시기였어요. 그때 거기 입사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뭐냐면은 뭐 하냐면은 이제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도와드리는 분들. 그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어떤 심부름 하느라고 사무실에서 체크인 카운터로 내려왔는데 좀 늦게 내려온 거예요. 늦게 내려와서 이제 업무 시작해야지라고 하는데 전쟁터인 거예요. 진짜 킹스맨에 나오는 막 난리 난 상황 있잖아요.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국 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같았어요. 중고등학생들 거의 한 200명 가까이가 됐었는데 그 학생들이 체크인 카운터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앞에 있는 한국인 승객들 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 대한항공 직원분들이 다 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막 밀고 막 전쟁터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멍 때리고.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 교포 형이 한 분 계셨거든요. 아직도 그분 계세요. 네, 그분 계시는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분이 형이 이제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 독일 교포거든요. 근데 말투가 이제 이래요. 아이, 쏨 느낌이야. 근데 저한테 와서 쏨, 히네지씨 할 수 있잖아.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딱 든 거예요. 정신이 딱 들어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어로 선생님들한테 징왕호조 이디엔디엔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무슨 홍해가 다 갈라지듯이 쫙쫙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다른 대한항공 직원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를 뽑아주셨던 지점장이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이 저를 이제 아빠 미소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이거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독일어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공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다른 항공사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중국어가 들려요? 그러면은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러시아어가 들려요? 그냥 인사해요. 무조건 인사해요. 그렇게 그냥 막 인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점점 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라는 곳이 정말 국제공항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외국인,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오다 가다 인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친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그 안에서 파워를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파워였냐면은 대한항공에서 다른 항공사에 부탁을 해서 뭘 얻어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리체크인이라는 건데, 이 프리체크인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있잖아요.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오셔서 여기서 다른 항공사로 환승을 하시는 승객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래 제 시간에 도착을 했으면은 5시에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7시쯤에 다른 비행기로 환승이 가능해요. 7시니까 2시간 정도가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는 환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가 늦게 오는 거예요. 6시 아니면 6시 반 도착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승객분들을 모시고 바로 게이트로 가야 돼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타 항공사 보딩 패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 항공사에 가가 이것 좀 프리체크인 좀 해줄래? 라고 해야 돼요. 이걸 프리체크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공사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왜냐면은 뭘 믿고 이 사람이 항공사 직원이라고 하지만은 뭘 믿고 그 사람한테 자기 항공사 승객들의 보딩 패스를 줘요. 그냥 노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안 해줘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네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가 A380이 뜨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승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때 좀 연이 많았어. 연착을 하다 보니까 프리체크인을 해와야 될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도 항공사 별로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가서 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독일어를 한마디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저 빼고 다 독일어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독일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그 교포형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서 갑자기 이제 퇴짜를 맞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프트한자예요. 루프트한자인데 그 교포형이 가서 프리체크인을 해와야 되는데 형이 갑자기 투벅투벅 걸어오더니 아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형? 거절당했어요? 형이 좀 네가 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받아서 제가 가면은 거기에 중국에서 이민 오신 직원분이 계세요. 저랑 친한 이제 제가 막 따지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제지원 라이라 저 왔어요 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이제 하나씩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다국어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못하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게끔 돼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교체가 될 수 있고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업무는 나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회사 내에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잠깐 다녔던 회사가 있어요. 잠깐 이제 해외 영업부 잠깐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그 회사는 잠깐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랑 해외 영업이랑 너무 안 맞는 걸 알고 제가 3개월 정도 일하다가 금방 나왔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몰래 칼퇴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 팀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수홍 씨 불어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로코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모로코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씨를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마이크 씨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수홍 씨 불어 할 줄 알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딱 전화기 받고 거기 있는 팀장님부터 이제 거기 팀 분들이 한 열 몇 분 계셨는데 저를 갖다 둘러싼 다음에 제발 되라 제발 되라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분 바꿔가지고 건네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국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다국어를 하게 되면은 나를 찾는 회사가 그 다국어가 필요한 회사, 그러니까 다국어가 필요한 회사는 뭐예요? 적어도 작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이어들이 세계 각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서 나를 찾아주고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해내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나만의 포지셔닝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포지셔닝을 찾아 나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이제 지점장님하고 아니면 거기 아직도 계시는 대리님들 계세요. 제 얘기하면은 주송 얘기하게 되면 전설이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점장님하고 대리님들이 그리고 차장님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정과 엄청나게 많은 칭찬해 주셨어요. 너 잘해.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한다. 그거 해냈어. 잘했어. 하면서 밀크품도 주시고, 원래 그 근무 일수마다 밀크폰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시고 계속 칭찬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씩 성취해봐 이런 것도 있는데 칭찬은 정말 많이 받아봐야 돼요. 많이 받아서 칭찬을 엄청나게 계속 받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그냥 당연한 게 되고 받아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거냐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장롱 속에 있는 아이패드만이 그렇게 그게 더 이상 큰 게 아니게끔 돼요. 이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거 만들어 보시는데 다국어만한 게 없어요. 저는 다국어로 이걸 해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인정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독일어를 다 따고 나니까 이때부터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소속의 욕구와 인정 욕구를 다 채웠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아실현으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갖다가 내가 목표한 것까지 한번 다 잃어보고 싶은데 이건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그걸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그 어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어학을 전공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중어 중문학과예요. 중국어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중국어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막 시기 질투를 느끼거든요. 아니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게 좀 많아요. 비교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저보다 중국어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겠죠. 정말 많아요. 뭐 중국어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국어 잘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도 잘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자아실현까지 딱 올라오잖아요. 그 자아실현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비교하는 사람들을 만나지가 않아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 단계까지 못 올라오기 때문에 나랑 엮일 일이 거의 없어요. 고 서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끔 돼요. 예를 들어서 신HSK 말고 9HSK급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 비하면 제가 이제 뭐 애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분하고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 뒷 얘기를 다 알게끔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저한테 존중해주세요. 먼저 존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단하세요라고 먼저 말해주고 아유 아니요 HSK 11급이 더 대단하죠 이러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단계가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끔 돼요. 그러면 서로 존중을 해주는 단계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만 곁에 있게 되고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게끔 돼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교수님들 사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 정치적인 그런 신경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실력 있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존중하시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력이 아닌 관시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 사람을 갖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어, 다국어를 통해서 완전 밑에 있던 자존감을 갖다가 자아실현까지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도 다국어 공부나 아니면 영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먼저 하나씩 시작을 해보시면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보시면서 이걸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꼭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올리는 데 있어서 외국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정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저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프리토킹으로 하고 OPI로 취득을 했었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외국어를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상담 신청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과정 안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외국어 공부하셔가지고 자존감 한번 꼭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